네, 관객석도 어느 정도 채워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2회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하구의 달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이번 행사를 또 개최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환경부가 K120는 2022년 2월 18일 올해죠.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비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많이 증가했는데요.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와 그리고 생태계 복원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희망하면서 총 2가지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그램은 I 하구일 투어입니다. 나하고 너, 우리 모두 낙동강 하구를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계 복원 현장의 체험과 그리고 문화 공연 등을 제공했고요. 이번 행사는 바로 2번째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하구의 달밤입니다. 강과 바다가 소통하는 대조기,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개최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와 역사, 문화를 담은 토크 콘서트, 영상제와 문화 공연 등을 제공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 투어로 자리매김하고 또 하구 등이 생태 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구의 달밤은 9월 15일 제1회 시작으로 올해는 총 3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에도 진행을 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하나 알려드리면 행사 마지막에는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좋은 선물들도 꼭 챙겨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2회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서 4인조 안상블 AK 유니티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AK 유니티는 플루티스트 최성경,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연, 첼리스트 송예슬, 피아니스트 장유진으로 구성된 안상블로요. 2014년 설립된 올웨이 코리아 오페라 앤 오케스트라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웨이 코리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 기부에 힘쓰는 전문 문화예술 교육 단체인데요. 오페라 라보엠 전막 공연, 그리고 오페라 마술피리 전막 공연, 오페라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오케스트라 반주, 부산광역시 교육청 찾아가는 예술 플러스 오페라 공연 3년 연속 선정 등 현재 부산의 문화예술의 미로를 선도하는 비영리 인간 단체입니다. 자, 그럼 모두 큰 박수로 AK 유니티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이 공간을 가득 채운 이 음악 소리가 정말 아름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오늘 상영작이 있죠. 오늘 상영작인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기환을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기환은요, 한국민영방송협회가 주관한 2021년 한국민영방송대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하구특 준공 이후 무너진 이 생태계와 수문 개방 실험에 따른 회복 효과를 심층 추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면 상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도 옆에서 함께 지켜봤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오늘 상영작인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기환 제작에 참여하신 주진 기자님을 저희가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 기자님은 2011년 KNN에 입사하신 후에 언론은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기자는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사회 부조리를 개선시키고자 노력하는 현장 취재 전문 기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인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앞에 봤던 조희진 기자님께서 제작하신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 기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일단 제작하신 34년 기한이 2021년 민영방송대상에서 방송대상을 받으신 것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제가 다양한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들을 좀 모아서 봤고, 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기본 질문 끝나고 나서 손을 들어서 진행할 거니까요.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지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준비한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34년의 기한을 또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다큐의 기획 그리고 제작 배경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하북둑은 굉장히 상징성이 큰 건물이라고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낙동강 하구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관심이 좀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워낙 환경적으로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생긴 이 구조물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기로 생각을 했었고요. 이 구조물이 생긴 게 83년에 착공을 해서 87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33년이라는 시간, 이걸 만들 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낙동강 하북둑이 어떤 역할을 했고 지금은 또 낙동강 하북둑이 어떻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는가를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 낙동강 하북둑이 갖는 상징성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 상징성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좀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낙동강 하북둑이 생길 당시의 시대적 가치는 제가 다큐에서도 썼지만 개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낙동강 하북둑이 생기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 일대의 농업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쌓이는 흙을 통해서 이제 매립을 통해서 아파트와 공장도 들어서게 됐고 낙동강을 횡단하는 도로도 생기면서 그 일대의 교통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시대 당시에는 그 낙동강 하북둑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하북둑을 지었던 거고 그 개발의 성과를 누렸던 건데 이제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 개발이 갖고 오는 어두운 측면들 그리고 부작용과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와 그 의미들을 좀 공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 환경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구뚝 개방에 대한 요구를 해왔고, 2019년에 아주 단기적인 개방을 했었고, 2020년에 드디어 그 한 달 동안 문을 여는 장기 개방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장기 개방 실험을 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그리고 좀 눈에서 확 띌 수 있도록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이 하구뚝이 또 개발해서 집중을 했다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떤 것들이든 그때 당시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개발에서부터보다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이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하구뚝의 모습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담아내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 이제 취재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문가 인터뷰도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만 열면 낙동강 하구뚝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건 금방일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개방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 분명히 개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이 개방의 효과를 조금 더 이제 극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강이 얼마나 아프고 황폐화됐던 걸 좀 잘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망쳐지고 망가진 환경들을 좀 잘 보여드리는 게 우선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하구뚝이 생긴 이후에 낙동강 하구에 오염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보가 만들어지면서 낙동강이 황폐해진 상황들은 저희가 지역 방송으로서 수년 동안 낙동강을 중심으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누적되어 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자료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망가진 강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했던 장면들이 아까 물고기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장면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했고,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이제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할 텐데, 사실 문을 열면 이제 바다에 있던 어류들이 강으로 들어올 거는 분명하니까, 근데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하구뚝을 건너서 강으로 온 것만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사실 걱정이 됐었거든요. 뭐 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연어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쫓아가 보면, 그래서 연어가 강에서 정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게 되면 어떤 강의 수문 개방의 효과를 연어라는 생물을 통해서 좀 극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연어가 이제 하구뚝 그물에 잡히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온 신경을 집중했던 건 이 녀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얘가 가는 길을 쫓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그때는 뭐 사실 연어에 뭐 GPS를 달 수도 없는 거고, 정말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사실 예측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강 본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가 있기 때문에 더 상류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류로 보가 있기 전에 지류들 중에 연어가 이제 산란을 할 만한 곳들을 몇 곳을 찾아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넓은 강과 지류를 저희가 다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못지않게 아주 오랫동안 낙동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가져오신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환경단체도 계시고 대학의 연구단체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지류를 중심으로 이제 순찰도 좀 하시고 정보도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제 어느 날 한 20일쯤 지났을 때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거죠.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에서 연어로 보이는 물고기가 보인다. 사실은 관심이 없으면 그게 이제 물가에서 파닥파닥 뛰는 걸 연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봐주셨으니까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면 그곳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밀양 예림교에서 수시로 이제 오갔고, 하루는 갔는데 이제 강에서 연어로 보이는 물고기가 진짜 한 10몇 마리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막 뛰면서 됐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란하는 장면을 어떻게 잘 찍을까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자연이 파괴되면 이게 결국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게 이제 김양식장입니다. 낙동강 그 하부도 바깥에 있는 바다 쪽에 있는 김양식장인데, 그 낙동강 하부 김이 뭐 굉장히 유명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완도의 김을 만들 때도 낙동강 하부에 있는 김을 섞어야 할 정도니까. 근데 그런 김양식장에서 분명히 어떤 김양식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 그건 적절하게 민물과 바닷물, 그러니까 하부뚝이 이제 없으면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할 테니까 적절한 염분과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생육이 잘 될 텐데, 하부뚝이 있음으로써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비 오기 전에 갑자기 물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생육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망친 자연 환경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하나를 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이제 새섬 매작이. 자연 생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 사슬을 통한 그 연계 단계들이 다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철새의 먹이원이 되는 새섬 매작이 영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 철새 그리고 또 철새와 관련된 여러 생물들의 그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취재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취재 내용과 그 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다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도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사실 처음에 그 우리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기생충 나올 때 저만 인상 찌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보진 않았었죠.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그만큼 강이 많이 아팠었다, 자연 환경이 많이 무너졌었구나를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간의 과정 속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망가졌는지 좀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고, 그에 반면에 이제 회복이 되어 간다는 모습을 연어에 보여드렸을 텐데, 저는 처음에 연어 발견했을 때부터 기분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취재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따라갈까라는 고민이 있었겠지만, 단순히 우리 취재하시는 우리 기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찾아갔던 그 과정들이 더 뜻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김양식장, 이 부분도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 33년의 기한 제작 전에 혹시 다른 매체에서는 이런 주제의 다큐멘터리를 좀 만드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하부뚝의 문이 30여 년 만에 열리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하부뚝이 열린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보도하는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저희처럼 이제 그 수자원공사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그 성과들을 직접 추적 조사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찍는 와중에도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요한 성과들이 발견되면 그때그때 뉴스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좋은 소식을 빨리 많이 알리고자 뉴스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면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는 처음이고, 이제 뉴스로는 또 같이 많이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33년의 기한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큰 방향을 일으킨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끼친 영향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이제 영향이라고 하면 그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그 명제를 말로 설명하면 사실 쉽잖아요. 근데 그 말로 하는 한 문장이 와닿지는 별로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어의 생애 사이클을 어쨌든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 성인 연어가 바다에서 하부뚝을 건너서 강으로 들어오고, 또 수컷과 암컷이 산란을 하고 그 산란한 알이 수정되는, 그리고 그 수정이 끝날 때쯤 그 산란을 마친 암컷의 연어는 그 스스로 이제
생을 다 하면서 자기 몸이 그 새끼들이 이게 먹을 수 있는 유기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영상의 힘인 것 같아요. 몇 번의 말보다 그 이제 눈으로 확 와닿고 느낄 수 있는 영상들을 보여드렸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극적인 성과, 효과들을 저희가 뭐 같이 찾아낸 거죠. 수자공사와 같이 환경단체와 같이 찾아내서 보여드림으로써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찍었거든요. 이걸 근데 2021년에 이제 후속적인 이제 실험과 그 대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이제 뉴스로도 해드렸는데 그때는 연어에게 GPS를 달아서 연어의 동선을 추적해 보기도 하고 또 올해는 제가 들었는데 제첩을 방류해서 제첩이 기수지역에 얼마나 잘 살아남는가 등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수 지역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작품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단순히 2020년에 이제 촬영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2021년 그리고 올해 22년 그리고 계속해서 뭐 23년, 24년, 25년 계속해서 시대는 흘러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33년의 기한을 만드신 후에 아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했구나라고 자평을 또 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사실 어렵고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률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별로 높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안 보시고 보통 그 다큐멘터리가 편성되는 시간도 이제 주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뉴스가 끝난 이후에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그 제가 두 번째로 만든 이 33년의 기환의 경우에는 시청률도 뭐 꽤 좀 높게 나왔고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조회수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어가 발견된 부분, 연어가 자연산란한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KNN 방송국이지만 전국적으로 송출될 때는 SBS를 타이틀을 달고 송출이 되거든요. 근데 SBS 뉴스로 송출된 당시의 시청률도 꽤 높았고 조회수도 높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민들 시청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졌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한 니즈를 좀 충족시켰다는 것 그리고 환경 다큐멘터리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네, 하고 이제 조금 그 언론사와 환경단체 또 관련 기관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이제 호흡하고 좀 협동할 수 있고 같이 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좀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평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또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사실 이런 수치화된 시청률 그리고 조회수 또 무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아무래도 뭐 지루하다 이런 편견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이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경도 되고 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를 또 그러니까 체감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좀 저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이제 언론사와 환경단체가 저도 사실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끔 서로 싸우는 건 아니긴 한데 가끔 이제 그 경계를 하는 관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서로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사 그리고 환경단체가 서로 좀 이기성을 가지고 함께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 잘했다라고 자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면은 사실 계속해서도 두고두고 회차가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시작으로 또 비슷하고 또 다양한 라인들로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34년의 기원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의 계획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번 그 하급특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또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그 지역 언론이 지역의 컨텐츠를 만들면 꼭 지역에서 소비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금 낙동강 하급특과 같은 환경을 가진 그 구조물들이 전국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컨텐츠지만 전국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이기도 하고 또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이슈들을 계속해서 좀 다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가 이제 전면 개방이 된 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성과나 효과들을 관심 갖고 촬영을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올해는 워낙 녹조가 좀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하구뚝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 전망이나 기대 같은 것들을 좀 희석시킨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벌써 10월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맘때쯤 또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내년 봄 뭐 이럴 때 좀 그 하구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획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앉아서 33년의 기한을 시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객분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사실 그 자연 환경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생물들을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애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뭐 이제 조금이라도 느끼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자꾸 생각하고 보시면 더 자연과의 공존을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긴 해요. 공식적인 질문은. 하지만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자님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 33년 기한 보고 나서 좀 관련해서 우리 주우진 기자님께 궁금하시거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실까요?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공식적인 질문으로? 네, 끄덕끄덕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니면 뭐 한 번 정도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부러 시간 내어서 오늘 토크 콘서트 참석해주신 주우진 기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의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중순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제3회 하구의 달밤 토크 콘서트에서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요,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이 있으니 꼭 챙겨가시고요. 또한 저희 1층에 가시면은 하단역까지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하실 분들은 지금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